안녕하세요. 르멘입니다. 2021년 공기업 하반기 시즌이 시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유튜브로는 신경을 쓰지 못했던 공기업들의 다양한 리뷰와 자소서 가이드를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공무원 면접 시즌이랑 공기업 면접 시즌 그리고 서류까지 다 일정이 섞이는 바람에 한 3개월 동안 정신없이 지내다가 그나마 조금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또 이제 바로 또 공기업 하반기 시즌이 시작이 되다 보니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다시 꾸준히 영상도 촬영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11일까지 자소서를 쓰셔야 합니다. 필기시험에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자소서를 이 면접을 감안한 내용으로 쓰셔야겠지만 이번에 필기시험을 그래도 경험 삼아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대충 쓰셔도 괜찮습니다. 꼭 무조건 자소서를 엄청나게 공들여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 연봉부터 한번 볼까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신입 초봉이 3,200만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 월 평균으로 따지면은 한 267만원 정도가 될 텐데요. 평균 연봉도 6천만원 정도. 그리고 이번에 채용 인원은 총 85명입니다. 일반 행정이 제일 많아서 55명이죠. 이 서울이랑 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는 또 서울, 인천 쪽으로 엄청 몰리겠죠. 바로 경쟁률을 한번 봐볼게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쪽으로 이렇게 몰리는데 역시나 수도권, 인천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보면 올해도 서울, 인천 이쪽이 아마 많이 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산업인력공단은 이 서류는 누구나 다 합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필기시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필기 합격률이 사실 상당히 낮죠. 그래서 필기에 거의 대부분이 걸러진다. 어느 기업보다 이 필기시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면접을 볼 수 있으니까요. 면접에 가서라도 사실 경쟁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2배수 정도는 평균적으로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면접 만약에 내가 필기도 충분히 뚫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면접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는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 인재, 울산이죠. 그리고 고졸 인재, 여기도 마찬가지로 필기시험에서 거의 대부분 떨어지고요. 그리고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가려집니다. 이 107대1, 93대1, 거의 100대1 가량 되죠. 아까 일반 전형으로 보아도 상당히 이 경쟁률이 심합니다. 이렇게 부산 같은 경우에는 325대 1 이런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내고 실제 이 5명에 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든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를 체감하시라고 제가 모든 기업들의 경쟁률을 이렇게 표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참고로 하세요. 그래서 채용하는 인원이 많다고 해도 경쟁이 좀 치열하죠. 그리고 산업인력공단이 아무리 급여가 적고 고졸과 똑같은 6급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지원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요. 그리고 1차 필기시험이죠. 이 8월 28일이기 때문에 불과 약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이니까요. 산업인력공단에 지원하실 모든 분들은 필기에 올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접시험은 9월 30일날 이렇게 있습니다.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면 그 다음에 면접이 언제인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9월 7일날 발표가 나면 13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약 일주일도 채 주어지지 않는다. 첫 번째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이 정도 시간이 보통 공기업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원하실 분들은 당연히 산업인력공단의 청년 인턴 수료자라고 하면은 꼭 이거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면접의 5%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지원을 하실 때 꼭 인턴부터 먼저 많이 도전을 하시고 이 가산점을 꼭 챙겨야 되십니다. 이거 못 받으면 상당히 억울하거든요.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이 가산점을 챙기십시오. 그리고 채용 방법을 보면요. 다른 기업이랑 다르게 이 사진을 이렇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캡처를 해 두었습니다. 꼭 블라인드라고 해서 좀 찝찝하긴 한데요. 신분 확인용이라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원서 접수하다 보면 거기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소서 항목입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지원 동기입니다. 근데 지원 동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단에 관련된 내용이랑 연계해서 이야기해라. 지원 동기를 적으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히 본인의 지원 동기를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을 지원하시던 간에 반드시 지원 동기를 이야기하실 때는 내가 지원한 기업의 어떤 부분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연관하여 지원 동기를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은 내가 지원했던 그 직무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내가 관심 있는 사업이나 우리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배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을 선택했던 이유, 그리고 내가 정했던 그 핵심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어디인지 꼭 이거 홈페이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그나마 있으면은 그동안에 쌓아왔던 핵심 역량이 지원하는 기업에 충분히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지원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지만, 직무 관련 경험이 정말 없다면 이 차선책으로 산업인력 발전을 위한 나의 지식을 어떻게든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대학교 때 어떤 인사 관련된 과목을 들었다던가 아니면 별도의 학습을 하셨던 그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하다못해 선임 아르바이트생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교육했던 이런 교육사항이 경험이 있다고 하면 다 강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재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놨죠. 여기 사회인, 그리고 창조인, 행동인, 학습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니까요. 각각 이 항목마다 어떤 부분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를 해두시고 자소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문장으로만 쓰지 마세요. 2번을 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셔라. 그 핵심 역량을 갖추기까지는 어떤 노력을 본인이 했는지 이렇게 적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1번 지원 동기 항목은 산업인력공단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면 이 2번은 나 중심으로 일단 먼저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쌓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 핵심 역량이 내가 선택했던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떤 활용 가치가 있는지를 꼭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꼭 보시고요. 그런 직무를 내가 왜 잘할 수 있는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역량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쌓았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특히 직무기술서 상에 지식과 기술 중심으로 꼭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미리 보면요, 여기 핵심 책무가 있고 여기 이렇게 직무 내용이 이렇게 쭉 있죠. 이 과정 중에 어떤 부분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필요 지식과 기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쌓아왔는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태도가 있죠. 나는 논리적인 분석을 잘하기 때문에 산업인력공단을 가야 한다. 고객지향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 태도적인 측면을 1순위로 두면 여러분들이 어필을 해야만 하는 지식과 기술이 없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무 수행할 때 강점이 될 수 있는 역량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쌓은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기까지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오셨는지,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과정들을 강조를 해 보시면 2번은 간단하게 끝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입니다. 5년 이내에요. 최근이란 얘기죠. 본인이 속했던 조직, 학교나 단체나 팀에서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었던 사례를 하나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를 적어주셔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과거에 학교에서나 아니면은 조직 생활을 하셨던 어떤 곳이어도 좋으니까요. 이 갈등 요소를 해결하는 나만의 방법을 이 사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합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한 이 자소서인데요. 나중에 면접에 가서라도 이 항목은 꼭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사항을 보면 서로 너랑 나랑 이 감정상의 다툼을 이야기하는 이런 과정보다는 이 조직상에서의 같은 목표를 잡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 구성원들과 원활한 갈등 해결 과정, 이게 꼭 필요하고요. 상대방이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내가 그 부분을 최대한 고려한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극복 방법으로 제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내 주장으로
방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 기준에서는 충분히 이 조직을 위한 납득이 가능한 주장이라고 하면 내가 양보를 통해서 해당 상황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설득을 해도 좋고요. 이 양보를 해도 좋으니까요. 이 조직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는 나의 모습을 꼭 강조를 해 주십시오. 요건 흐름인데요. 갈등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 상황 속에서 나와 상대방의 주장은 각각 이렇게 달랐지만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를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를 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해당 갈등을 빠르게 종결시킬 수가 있었고 원래 우리 조직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이야기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를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항목입니다.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가장 중시되어야 하는 직업윤리는 무엇인지 정말 많이 나오는 항목입니다. 이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이 답정너 항목입니다. 대부분 직업윤리라고 하면요. 책임감 얘기 제일 많이 하시고요. 봉사정신, 준법정신, 예절, 예의 그리고 근로윤리로 따지면 근면성실, 정직, 청렴 이런 등의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키워드를 명확하게 설정하신 다음에 공공기관은 왜 해당 키워드가 중요한지 그리고 해당 사례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경험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정리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 참고로 이전에 국민연금공단에 직업윤리편 자세하게 적어놓은 게 있어서요. 제가 오른쪽 상단에 보일 수 있도록 이 영상 링크를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공기관으로서 왜 직업윤리가 중요하는지 이 부분을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보세요. 그래서 일단 필기시험을 잘 보시는 것이 일단 좋겠습니다. 이 직업능력 NCS와 한국사와 영어 이렇게 80문항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사와 영어도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이 행정직 지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오지선다의 객관식을 80분 동안 보셔야 된다는 점 이렇게 적혀 있죠.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대망의 면접이죠. 그 최종 합격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갈림길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다자다 면십의 질의응답 집단 토론 방식인데 이 코로나가 심해진다고 토론을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다 말씀드렸지만 이 직무기술서는 꼭 보셔야 됩니다. 면접상에서의 주요 사업과 이 직무수행 내용 등을 실제로 이 면접상에서 직무기술서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묻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를 꼼꼼하게 보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미리 체크를 하신 다음에 내 역량이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래도 지나칠 수가 없는 이런 태도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의 에피소드 안에 이 객관성, 논리성, 이 투명성, 창의성 여러 가지들이 있죠.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 내가 강조할 수 있는 나의 에피소드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적당히 과장을 해도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에피소드 안에서의 그 행동에 꼭 이 부분을 골고루 넣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면접 때 오면 아마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통해서 최대한 구석구석 넣어드리는데 스스로 잘하시는 분도 꽤 있지만 못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면접 때 만나 뵙고 또 이 부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이 산업인력공단의 최종 합격자가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면접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 혁신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꼭 보셔야 되는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추진 현황, 혁신 추진 전략, 세부 추진 과제, 성과 관리 등을 해서 산업인력공단에 지원하실 분들이라고 하면은 꼭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부분을 우리 기업은 강점이고 약점이고 그리고 기회라고 생각을 하며 위협적인 요소라고 생각했는지 이런 이 수합 분석도 되어 있는 이 자료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꼼꼼하게 보시고 여러분들 면접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요 필요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사이트에도 있는데 못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댓글로 필요하신 분들 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발송 드리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다시 마무리로 강조를 드리지만 이 산업인력공단은 자소서 부담이 없긴 하지만 이 지원 동기랑 핵심 역량, 그 NCS 기반의 경험 질문을 모두 다 깔끔하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야 하니까요. 미리 나의 경험 정리를 자소서 쓰기 전에 해주시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보고요. 꼭 나중에 꼭 면접 때 만나 뵐 수 있기를 좀 고대하면서 여러분들 자소서부터 빨리 작성을 하셔서 원서 접수 빨리 내시고요. 그리고 필기에 올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고요. 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업에서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